2002년 5월 21일 이날은요 우리나라에서 월드컵이 열리기 직전에 평가정이 있었습니다. 우승 후보였던 한일 월드컵의 우승 후보였던 영국을 상대로 우리나라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무승부를 기록했던 날이죠. 이날 이 경기에서 우리나라는요 전 세계에 박지성이라고 하는 축구 스타의 탄생을 알리기도 했고요. 월드컵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과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한 여성이 흔적도 없이 자취를 감추게 된 날이기도 합니다. 당시 월드컵의 열기로 인해서 우리나라는요 축제 현장으로 변하고 있었고요. 모든 매체들이 사건 사고보다는 월드컵에 대한 이야기들이 주를 이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실종 사건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당시에 없었어요. 그리고 올해 2월 25일 부산경찰청 장기미제 수사팀의 공식 SNS에 10장의 사진으로 이루어진 사건 개요와 용의자들의 사진을 게시하면서 다시 한번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장기미제 수사팀이요 SNS를 통해서 공개 수사를 시작한 거죠. 이 사건은 경찰이 SNS를 통한 최초의 공개 수배 방식이 되었고요. 그 당시에 반응이 매우 폭발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게시물이 이틀 만에 4만 개 이상의 좋아요를 기록했고요. 공유된 게시물만 해도 1600건을 넘어섰습니다. 월드컵에 의해서 가려졌던 이 사건이요 SNS를 통해 올해 다시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어요. 이번 사건은 2002년 5월 21일에 있었던 부산 다방종업원 살인사건입니다. 사라진 여성은요 부산 괴법동 한 다방종업원인 양씨, 당시 22살이었다고 합니다. 당시의 수사 기록을 보면요 양씨를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은요 모두 이 여성에 대해서 착하고 검소하고 성실한 사람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양씨가 일하던 다방의 사장은요 성실하게 일을 잘해서 다른 종업원들보다 월급을 더 주기도 했다라는 말도 있었어요. 양씨가 사라진 거죠. 2002년 5월 21일이었는데 뭐 다른 날이랑 똑같았답니다. 다른 당일이 매일 밤 10시에 퇴근을 한대요. 퇴근을 해서 다방을 나섰죠. 그리고 퇴근 후 11시에 1시간 지나서 자신의 집에 머물러 살고 있던 동생과 전화통화를 합니다. 이 동생은 평소에 알고 지내던 사이예요. 친동생이 아니라 알고 지내던 사이로 당시 통화 당시에 이 동생도 바깥에 있었답니다. 외출하고 있었다고 해요. 이 동생 본인의 증언으로는 전화통화 당시에 주변이 너무 시끄러워서 긴 이야기를 자세하게 하지는 못하고 이 실종된 여성인 양씨가 서면에 지금 있다 정도의 짧은 통화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퇴근하고 서면으로 이동을 한 것 같아요. 부산시 서면으로. 하지만 양씨의 실종을 가장 먼저 알았던 것은요 인근에 살던 친언니였어요. 친언니랑은 굉장히 사이가 깊었다고 합니다. 고향을 떠나서 타지에서 서로 생활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동생인 양씨에게 반찬도 자주 갖다 주었고 청소도 해주고요. 집 청소 돌봐주기도 했었고 뭐 친엄마 같은 개념으로 잘 따랐다고 해요. 양씨가. 하지만 이 당시에 좀 언니의 방문이 좀 뜸했었는데 연락이 좀 뜸했었는데 임신 중이었거든요. 그래서 잠깐 연락이 자주 있게 되지 못하고 이 당시에 그리고 이 순간에 실종이 되었던 것 같아요. 동생이 며칠째 전화를 안 받는 거죠. 그러자 이상하게 생각을 한 친언니가 직접 동생의 집을 찾아가 봤습니다. 근데 집이 잠겨 있고 없는 거죠, 안에. 그렇다고 어디론가 떠나버린 흔적도 없어 보였어요. 이 친언니는 양씨의 친구들을 통해서 수소문을 했습니다. 그러던 끝에 양씨가 이러던 곳을 찾아냈는데 바로 이 다방이었던 거죠. 올라가서 동생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양 씨가 연락도 안 되고 며칠째 출근도 하고 있지 않다면서 오히려 양 씨의 행방을 되묻는 거예요, 언니에게. 다방을 밖을 나선 친언니는 동생이 실종되었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바로 즉시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이날이 2002년 5월 31일로 양 씨가 사라진 지 열흘 뒤였어요. 그리고 바로 다음 날 부산 강서구 명지동, 여기입니다. 빨간 테두리 쳐진 부분이요. 여기가 명지동인데 여기 목재소가 있었습니다. 이 목재소 뒤편의 바닷가에서 양 씨가 발견이 됩니다. 인근을 지나고 있던 사람이 파도에 떠밀려온 구멍난 마대자루에서 신체의 일부분을 본 거죠. 그래서 경찰에 신고하게 됐던 겁니다. 발견 당시에 양 씨는요, 검은색 비닐봉투 6겹으로 쌓여 있었고, 그리고 그 위에 그 안에 그 비닐봉투에 싸서 마대자루에 다시 집어넣었대요. 이 마대자루가 2겹으로 쌓여 있던 겁니다. 총 8겹으로 포장이 되어 있었던 거죠. 쌓여 있었던 거죠. 포장하듯이. 옷은 그대로 입고 있었어요. 성폭행 흔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온몸에 40여 군데 정도를 흉기에 찔린 흔적이 있었어요. 부검을 해보니 흉기에 찔린 40여 군데 중 2~3곳 정도가 치명상이었다고 합니다. 자, 살해 후에 시신을 훼손한 게 아니에요. 죽인 뒤에 몇 차례 더 찔렀던 게 아니고 이것이 위협 손상이라는 겁니다. 목숨을 빼앗을 의도는 없고요. 좀 협박하는 정도로 잠깐 작은 상처를 낸다던가 칼로 찌른다거나 하는 정도였던 것 같아요. 고문 같은 거였죠. 아마도 양 씨는요, 누군가에게 끌려가서 칼에 찔린 뒤에 찔리면서 위협을 받았던 것 같고요. 이 범인에 의해서 범인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게 되자 살해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살인 사건으로 결론을 지은 경찰은요, 본격적인 수사를 시작했어요. 하지만 범행 현장과 정확한 유기 장소를 추정하기가 힘들었습니다. 자, 양 씨의 시신은 저 빨간색 테두리 쳐진 곳에서 발견이 되었어요. 하지만 어디서 떠내려 왔다는 거죠. 바다에서 빠져서 조류를 통해 들어온 건지 아니면 낙동강을 타고 내려오던 도중에 발견이 된 건지 이걸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양 씨라는 사람 자체가 평소에 밝고 성실하고 그 다방에서 일하는 도중에도 동료나 손님들, 지인들과도 갈등이 없었고 원한 관계를 가질 만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죠. 가장 첫 조사는 양 씨와 마지막에 통화를 했다고 하는 그 친한 동생이었어요. 마지막 통화였으니까. 임시로 양 씨 집에 머물러 살던 동생인데 실종 당일 양 씨가 퇴근 후 서면에서 누군가를 만나기로 했다라는 증언 외에 양 씨랑 연락을 더 했던 적도 없고 대화를 나눈 적이 없고, 그리고 양 씨가 퇴근한 시간 이전에 자신의 집으로 갔던 점으로 알리바이가 성립되었거든요. 그래서 용의선상에서는 빠지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던 도중에 경찰 수사 과정에서 양 씨의 일부 동료들을 통해서 범행 동기로 추정되는 증언을 확보할 수가 있었어요. 내용이 뭐냐면은 동료들 진술이었는데 양 씨는요, 항상 귀중품을 가방에 넣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리고 통장과 도장, 신분증 등을 항상 같이 지니고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이 양 씨가 평소에 하던 얘기가 있었답니다. 주변에 저금을 하고 왔다, 저금을 많이 하고 왔다라는 이야기를 자주 했었다고 합니다. 이런 진술로 봤을 때 실제로 양 씨 통장을 확인해 보니 한 달에 100만 원 이상씩을 저축하고 있었거든요. 21살의 여성이 한 달에 100만 원 이상 저금한다는 것은 그 또래 나이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양이었거든요. 그리고 그렇기도 하고 자신이 꾸미지도 않고 검소한 생활을 했어요. 저축만을 했었다는 거죠. 이러한 증언으로 생각을 해보자면은 양 씨의 몸에서 위협 손상들이 수십 군데 나타난 것 가지고 연결이 가능할 것 같아요. 아마도 범인이 양 씨를 납치한 뒤에 통장의 비밀번호를 알아내려고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납치를 해서 어딘가에 두고 칼로 찔러가면서 협박, 강요를 했었겠죠.
그렇다면 면식범이 될 수가 있을 겁니다. 양 씨가 돈을 많이 가지고 다닌다라는 사실을 미리 알고 있는 사람이 되겠죠. 하지만 탐문 수사를 통해서는 용의자를 가려내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수사가 더디게 진행이 되고 있었는데요. 갑자기 희망을 주는 일이 발생합니다. 용의자예요. 20대 중반에 이제 좀 건장한 체격을 가지고 있는 남성인데, 이 남성이 양 씨의 통장을 가지고 현금을 인출하는 장면이 CCTV에 포착된 거죠. 범인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당시에 인출해간 돈의 액수가요 296만 원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돈을 인출한 날짜가 양 씨가 실종된 바로 다음 날이었고요. 이 돈을 인출한 장소도 양 씨가 일하던 다방이랑 굉장히 가까운 곳에 있었습니다. 자, 유력한 용의자입니다. 자세히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20대 중반 정도로 보이고요. 건장한 체격이고 당시에 붉은색 모자, 흰색 긴팔 티셔츠, 그리고 남색 트레이닝 바지에 슬리퍼를 착용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유력한 용의자의 발견으로 수사가 활기를 띠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은 부산 전역에 위치한 은행의 CCTV를 모두 입수해서요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2명의 용의자가 추가로 발견되었습니다. 2명의 여성이었는데 긴 단발머리의 여성, 지금 좀 중간쯤에 보이는 까만 옷이요. 이 여성은 30대 초반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고요. 키는 160 정도, 체중은 약 75kg 정도로 보이는 약간 뚱뚱한 체격의 검정 원피스 착용이었답니다. 자, 그리고 옆에 있는 다른 용의자는요 20대 후반 정도로 추정하고 있고요. 키 160 정도의 보통 체격, 그리고 긴 파마머리 하고 있었고요. 이 두 여성은요 양 씨가 일하던 다방에서 멀리 떨어진 부산 내 다른 은행에서 양 씨의 통장을 가지고 600만 원을 인출하게 됩니다. 경찰은 곧바로 이들이 이번 사건과 연관이 아주 깊을 것으로 추정을 하고요. 자, 이런 확신이 있었어요. 하지만 문제가 누군지를 몰라요. 얼굴은 나와 있지만 이 사람이 누구인가, 이름이 무엇인가, 어디 사는가, 피해자와 어떤 관계인가, 신원을 특정할 수가 없었죠. 양 씨의 주변 인물도 아니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의 얼굴을 아는 사람도 없었고요. 양 씨의 지인 중에 그런 사람들이 전혀 없었어요. 자, 그 양 씨 발견 당시 상태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검정색 비닐봉지가 6겹으로 쌓여 있었고 그 비닐봉지를 다시 마대자루에 2겹으로 담았습니다. 그리고 흉기로 위협하면서 여러 군데 찌르기도 했었고요. 이런 사체 처리 방법과 범행 자체의 과정을 봤을 때 이미 몇 차례의 범행을 해본 사람, 범죄에 좀 익숙한 사람, 전과자의 소행으로 볼 수도 있겠죠. 하지만 동종 전과자들 상대로 한 수사에서도요 용의자들이 발견되지가 않았어요. 이후에 이 용의자들에 대해서 현상금을 걸립니다. 경찰이 현상금 걸고 수배 전단지를 배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TV에서 공개 수배를 하기도 했었거든요. 사건을 방영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결국 미제 사건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아직 범인을 찾지 못했어요. 자, 용의자 사진을 다시 한번 볼게요. 용의자가 모두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이기 때문에요. 14년이 지났지만 크게 외형이 변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든지 얼굴을 보게 된다면, 얼굴을 알고 있다면 아직 잡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특히 이 사진을 좀 자세히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진은요, 그것이 알고 싶다의 이 사건이 방영되고 나서 게시판에 용의자로 추정되는 인물이다, 동일인으로 의심된다면서 게시되어 있는 사진이에요. 그것이 알고 싶다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여성이 최근에 미국 코리아타운에서 사기를 치고 도주한 여자라고 합니다. 당시 LA의 네일샵 직원이었다고 하는데요. 사장으로 가장을 해서요 사기를 쳐서 달아났다 그래요.
이 여성이 근데 주위에 자기가 14년 전에 미국에 왔다라는 말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14년 전이면은 지금으로부터 14년 전입니다. 2002년이죠. 양씨 살인사건, 이번 살인사건과 동일한 연도가 되는 거예요. 만약 이 사진의 인물이 이번 사건의 용의자다라고 추정을 해보자면은 2002년 당시에 태양다방에서 일하던 종업원 양씨를 살해한 뒤에 그 돈을 빼앗아서 미국으로 도주했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자,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을 좀 확대해 볼까요? 자, 비슷한지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잡을 수 있습니다. 아직. (14년) 전에 벌어진 이 사건이요, TV에 보도가 되자 무려 미국에서 제보가 들어온 것을 볼 때 이번 SNS 공개 수배를 통해서 사건을 해결할 수도 있다 라는 생각이 굉장히 강하게 듭니다. 아마도 얼굴이 알려져 있고요. 현재 이 범인들은 절대로 자유롭게 행동하는 생활을 할 수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 사건은 현재 공소시효의 폐지로 인해서 사건의 수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부산지방경찰청 장기미제 수사팀이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2002년 부산 괴법동에서 있었던 다방 종업원 살인사건이었습니다.